지난달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39살 손현승 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2020년 10월 30일 오후 3시경 지금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분이 그 동생분이신가 봐요. 호텔 측에서 빌려준 리프트를 사용을 해서 현수막을 달다가 그날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 설치를 위해 홀로 리프트에 올랐던 동생. 아하. 그런데 작업 중 동생이 탄 리프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딱딱한 테이블에 머리가 부딪히고 약 6m 높이에서 추락할 당시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현승 씨. 아이고. 그리고 14일째 여전히 그는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현승 씨군요. 조용한 성격이었던 현승 씨는 형제 중 막내였지만 속정이 깊어 늘 가족들을 먼저 챙겼다는데요. 어머님 아버지 부양하느라 결혼도 안 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 월급도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현승아 눈 떠봐. 현승아 눈 떠봐. 현승아 눈 떠봐.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하는 마음일까요? 아이고 엄마 눈물 닦아줘. 엄마는. 오늘도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현재 현승 씨는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자바로업도 없고 어떤 반응도 신경학적인 어떤 반사나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차마 부모님한테는 이제 말씀 못 드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고 당시 머리에 입은 충격으로 뇌는 심하게 부어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 제 동생의 몸이 다른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일부분이라도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인 형의 뜻에 따라 고심 끝에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저도 말은 꺼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제 동생이 참 많은 걸 해줬어요. 저한테 조카들도 돌봐주고 자기 형수도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도 챙기고 바쁜 의사 형을 대신해 가족들을 보살폈던 현승 씨. 특히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예뻐했다는데요. 온통 조카 사진들밖에 없네요, 보니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의사를 했는데 그 의사를 한 형이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요. 그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친구들에게도 그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블로그 같은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약초 같은 거 저런 분이 왜? 뭐 나 잘 지내냐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시냐 먼저 물어보는 친구였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 친구가 저희 3명 다 사회 봐줬어요. 우리 결혼하는 거 다 사회 지가 봐주고 정책치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답니다. 평소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던 현승 씨인데 대체 무엇이 그의 운명을 뒤바꾼 걸까요? 아니 대체 저 리프트가 왜 넘어간 거예요? 왜? 형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행사 전반적인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붙이는가 봐요. 보통 호텔에 이제 이런 연회장 같은 데서 그날 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기가 사고가 났던 곳이네요. 이곳에 가로 7m, 세로 5m 현수막을 설치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안전 장치를 제거한다는 건 정말 큰일, 거의 진짜 사고를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태로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호텔 관계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사고 당시의 리프트인가 봐요. 예. 아웃트리거라고 해서 요 네 기통에다가 딱 고정시킵니다. 아, 움직이지 않게. 안전장치가 있었네요. 해당 리프트는 기기가 흔들려 넘어가지 않도록 네 모퉁이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안전 지지대가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다 해놨는데 왜 리프트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죠? CCTV를 보면 사고 당일 분명 안전 지지대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전지대를 제거하고 그걸 밀면서 작업하세요. 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업자들이 설치했던 안전 지지대를 제거하고 작업을 하는데요.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가족 측의 변호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작업 현장을 보면은 벽면과 테이블 사이에 리프트가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크기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 공간이 없었어요. 150. 안전지지대 설치 전과 후의 길이 차이는 무려 2배. 때문에 리프트 2개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데 반해 해당 장소는 미리 깔려있던 테이블로 한 대의 리프트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재패에서 저래고 있는데 치워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뭐 위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작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어려운 작업이나 힘든 작업이 있으면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아니라도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걔는 말부터 나오니까요.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애라서. 이때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하고 일할 때도 항상 형님 제가 올라갈게요 그러고 지가 올라가고 위에 리프트 올라가고. 안전모만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저기 안전보가. 만약에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이 없으면은 저희가 저렇게 이제 대여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 조치의 제 1차적인 책임은 그 사업주한테 있거든요. 그 사업주는 누구냐면은 이에요. 현수막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호텔 관계자. 현승 씨가 일했던 업체를 찾았습니다. 현승 씨가 일했던 자리. 아니 자리는 없어요. 시공팀. 아, 그래 요쪽에 앉아 계시고. 진짜 영세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에 엄청 이 업계가 어려웠잖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매출이 한 80%, 한 90% 이렇게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셨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한 번 하게 되면은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저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하지만 호텔 측은 이를 지시한 건 대행사이고 자신들은 장소 대관만 했다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 장소를 대관하는 호텔이 이 사고를 무슨 장본인이 그냥 이 사태가 빚어지는 게 저희들 제일 안타까워. 늘 배려심이 넘쳤던 현승 씨. 그가 다시 누군가를 위해 수술실로 향합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는 가족들. 동생이 이 길을 지나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약 2시간 뒤 의료진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기증된 장기는 심장과 2개의 신장. 누군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을 겁니다.